점심 메뉴 때문에 윤석열이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고추장 불고기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이게 진짜 현실입니까? 윤석열이 재구속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수사도 재판도 안 받겠다고 버티면서 정작 지지자들은 구치소에 에어컨 달아달라고 인권위에 진정까지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석방심사엔 꼭 나가겠대요. 이거 그냥 단순한 법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의 수준을 다시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재구속된 지 9일 만에 결국 정식 기소됐습니다. 원래 특검은 20일간의 구속기간을 갖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이 출석도 거부하고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특검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제 조사로는 안 되겠다. 직접 법정에서 정면 승부를 보자. 그래서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 부심에서도 조사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특검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무리는 아니죠. 솔직히 이 상황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수사도 재판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석방하라는 심사인 몸이 아프다는 걸 강조하며 꼭 출석해야겠다는 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 이걸 보면서 진짜 법 앞에 평등이란 게 실현될 수 있는지 다시 확인받고 싶어졌습니다. 2025년 7월 윤석열이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이 내란과 외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간 거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강제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고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1.5평짜리 독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고 당뇨와 안과질환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변호인단은 인권침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지지자들이 호응하면서 인권위에 에어컨 달아달라, 병원 진료 보장하라는 진정을 40건 넘게 넣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법무부랑 교정당국은 딱 잘라 말했어요. 입소 시 건강검진도 했고 지금까지 수용 관리 중에도 특별한 문제 없었다고요. 온도도 매일 확인하면서 혹석이 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내란 재판에는 출석 안 하면서 구속적 부심엔 직접 나왔습니다.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하겠다면서요. 특검 쪽에선 이걸 재판은 안 받고 석방만 노리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윤석열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윤석열이 그냥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주된 혐의는 내라는 모입니다. 이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역사적으로는 12.12 군사반란이나 5.18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노태우가 받았던 혐의랑 비슷하죠. 당시에도 이들은 군대를 움직여서 권력을 찬탈했고 결국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황이 많아요. 계엄 문건 작성, 국방부 동원 계획, 검찰과 국정원 연루 의혹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단순히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려 했다는 느낌이 강하죠. 실제로 특검은 윤석열을 체포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영, 노상원 같은 주요 군 인사들을 연달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건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권력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한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했죠. 둘째, 정치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략이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여론도 점점 싸늘해지고 있고 지지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법 앞에 평등을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권력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윤석열의 행보는 불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나올 수 있고 형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재판부도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나오는 윤석열의 구치소 생활, 이것도 화제입니다. 식단이니 TV 채널이니 하나하나 보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방송에선 점심 반찬이 달걀찜이라서 재판을 안 나간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TBS 방송에서 그의 독방 구조를 설명하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풍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윤석열의 재구속은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민주당이 이 특검을 추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했던 겁니다. 지금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윤석열 개인의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권력 구조 전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준을 바로잡는 중입니다. 정상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들,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의 눈은 길고 날카롭습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촛불로 세운 이 나라의 헌법과 정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특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민주주의 회복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남긴 흔적은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깜짝 놀랄 뉴스를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